이렇게 참 한 달에 한 번씩 써보니까 좀 어색한 것 같아요. 여기가 굉장히 더 높아진 것 같아요. 이상하게. 그러죠. 위험한데요. 좀 내려갈게요. 잘 지내셨어요? 네. 밖에 비 와요. 여러분들 만나기 위해서 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왔어요. 아침 10시에 코아, 석스 코아 109기 교육 마치고 3시에 끝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들을 뵈러 이렇게 정신없이 왔어요. 이렇게 산다는 건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하세요. 저 요즘 한가해요. 요즘 한가하시죠? 또 저녁에 이제 신규 세미나 마치고 이제 내일은 가면 이제 아침 9시부터 이제 밤 9시까지 이제 강의가 있어요. 식사시간 포함 12시간. 그냥 직업으로만 생각하면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뵐 때마다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또 자부심도 있고.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자부심이 생겨요. 내가 나중에 시작해도 이 사람들을 따라잡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소중하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뵙는 것도 또 감사하고, 어쨌든지 간에 제가 유더베스트나 유니스타즈나 유사나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은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들은 제 사명을 완수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고, 제 인생의 최대의 관심은 요즘 여러분들한테 맞춰져 있어요. 한 분 한 분.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저 기억나요? 그러는데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뭘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를 잘 기억하면 돼요. 그냥 제가 할 건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몫을 해내면 되죠. 한 달 지나면서 또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잘 지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잘이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조금씩 성장하고 이렇게 리더가 돼가면은 어떤 고민에 봉착할까? 현재 일을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 중에서 가장 큰 고민은 어떤 것들일까? 이런 생각도 제가 안 해볼 수가 없죠. 또 우리 박렬한 리더님이라 이렇게들 순들했다고 저한테 와서 막 자랑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제 저 실버 됐어요. 그 다음에 수정 리더님은 오늘 실버 마감하고 왔다고 그러네요. 그래도 참 부지런히 마감하고 온 게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일단은 여러분들 내일 승급식도 하고 다 하겠지만 저한테 와서 자랑한 사람은 2사람밖에 없으니까 2사람한테 뜨거운 축하의 박수 부탁합니다. 뭐니 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는 리더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3가지의 리더십에 관련되는 이야기를 좀 나누고 여러분들과 함께 또 저녁 식사를 맛있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더십 3C 이 3가지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제일 잘 기억할 수 있는 게 3가지예요. 3. 그래서 강의안을 준비할 때 항시 333 기법으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한계를 초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3가지를 이렇게 오늘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중요한 건 유산화 하면서 이렇게 제가 너무 감동받는 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점점 성숙된 리더가 돼간다는 거예요. 이건 지켜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감동 그 자체예요. 여러분들이 초기에 그냥 하여튼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냥 병아리처럼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모이를 부지런히 쪼아 먹으면서 이렇게 점점 성장할 때 여러분이 성장한 모습 중에서 가장 감동스러운 게 뭐냐면 돈 버는 게 아니라 사람이 성숙돼가고 리더가 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너무 감동이 되죠.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리더님을 매월 뵐 때마다 그냥 감동이 돼요. 별로 안 되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영혼 없이 하는 얘기를 이렇게 보면, 뭐 표정과 말하는 걸 보면 그렇게 썩 이렇게 감동을 주고받을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을 할 때도 주로 이렇게 많이 말을 따라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영혼 없이 말을 계속 7주 동안 하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도 그냥 영혼 없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그의 진정성이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냥 무턱대고 따라하라면은 이래요.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될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면 제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그래요. 그 다음에 굿뉴스 같은 거 끝났을 때도 자,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그러면 아까 해놓고도 또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제가 안녕하세요를 하라는 게 아니라 서로 상호간에 좋은 얘기를 들었으니까 뭐라고 인사할까는 본인들이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인사할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또 안녕하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도 항상 그냥 안녕하세요만 하다 보니까 결국 이 일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이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의 일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세 가지는 어떤 걸까? 오늘 여러분들하고 리더십은 인격이다, 리더십은 실력이다, 리더십은 헌신이다, 이런 세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리더십은 인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내가 가장 따르고 싶고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는 리더는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품성적으로 그 사람을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고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이 나의 스폰서 업라인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이 가장 행복하게 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니 해도 가장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근거는 품성 또는 품격 또는 인성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어떤 느낌 들어요? 그냥 보는 걸로 그냥 끝내고 그냥 이야기는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리더가 되려면 품성적으로, 그 다음에 인격적으로, 그 다음에 성품적으로 사람들한테 성숙된 사람, 그리고 존경할 만한 사람,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일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 리더십은 바로 실력이다. 품성만 좋아가지고 우리가 일을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반드시 좋은 품성이라는 것이 입증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일의 성과가 있어야 되죠. 그러려면 우리가 뭔가 삶 속에서 성과를 창출해내려면 거기에 걸맞는 만큼의 나의 뭐가 있어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 되죠.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늘 이렇게 깨닫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느끼는 것들이에요. 어쨌든 뭐 자랑스러운 기록은 아니지만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 들어온 지가 2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동안 뭐였어요? 이렇게 묻지는 말아요. 어쨌든 간에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지나갔어요. 그러면은 오늘 또 낮에 이야기를 하고 왔지만 제가 얼마나 많은 성공자들을 만나고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장 안에 들어왔다가 그야말로 안 좋은 모습으로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 명단에 들어가고 싶으면은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은 그 명단에 이제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오랜 시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만나보면 실력이 없다는 거예요. 실력이 없다는 얘기는 내가 제품이나 보상 플랜이나 뭐 이런 것들을 모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그런 거 외에는 자기가 갖추고 있는 실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실력만 갖추면은 어마어마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리더십으로서 큰 파워를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제가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이상한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내일 이제 강의를 하는데 이제 거기도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강사 트레이닝을 해주러 가는데 제가 얼마를 받느냐면은 그냥 500만 원을 받아요. 하루 가서 간단하게 강의하는데 500을 받는다고요. 그럼 제가 500을 제가 왜 받겠어요? 실력이 있으니까 받아요? 내가 500만 원 달라고 했으니까 주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 500 불렀으니까. 그렇죠. 내가 500 주세요. 그러니까 500을 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500을 달라고 할 때 내가 달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나한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게 뭘 이야기하느냐? 내가 생각할 때도 나는 이 정도의 내용은 충분히 실력이 있어. 그러면은 자기에 대한 부가가치를 누가 정하느냐? 내가 정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산화를 지금 내가 3개월을 했건 6개월을 했건 1년을 했건 내가 거기에 걸맞는 만큼 뭐가 있어야 돼요? 실력이 갖춰지고 내공이 있으면은 내가 부르면 사람들이 그 대우를 해줘요. 그런데 남들이 알아줄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언제 알아주겠어요? 그냥 내가 나의 부가가치를 정해서 내가 유산화에 대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내가 이 정도 실력을 이미 갖췄어. 그러면 여러분이 사람을 만날 때도 너 같은 사람을 내가 원하는데 이유는 뭐냐? 나니까 너를 채용하려고 하는 거야 하는 어떤 근거가 나한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실력과 내공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갑임에도 불구하고 항시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약한 모습을 보이거나 아니면 울고 같은 그러한 태도로 사람을 만나면은 내 인생만 보다도 일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이씨, 천불 넣을 거 그랬나? 그런데 그건 이제 오바죠. 말하자면. 어차피 토요일 날 강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강의가 없으니까 제가 알았어요 하고 이제 제가 결정을 했으니까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토요일 날 시간이 안 돼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하느냐? 1000만 원에 이렇게 얘기해요. 왜? 어차피 내가 못 가니까. 어차피 못 가죠? 토요일 날 스케줄이 있으면? 그러면은 몇 명이에요? 25명이에요. 어떤 목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데 우리 회사에 리더들이 강의하는 거 보니까 완전히 허당해요. 빵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왜? 그 회사에 성장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갈 수 없으면 시간이 안 되면 무조건 세게 부른다고요. 왜? 어차피 못 가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또라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비싸다고 하든지 두 가지 일이 생기는데 이 두 가지는 무조건 나한테 플러스가 돼요. 왜? 나중에 자기들이 한번 생각해 볼 때 1000만 원짜리라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1000만 원짜리라니까 지가 뭔가 있으니까 그 정도로 부르겠지? 그럼 한번 써볼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너무 약하게 굴지 마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예를 들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내가 내 내적으로 이런 것들이 채워지니까 이러한 자신감이 생기고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나를 얼마짜리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자부심과 근기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고요. 그래서 실력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의외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서 누가 이렇게 다 잡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실 보면은 실력이 없어요. 하여튼 안타까운 현실인데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고 전체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을 가지고 제가 하는 거니까 괜히 또 내 얘기 하나 이런 생각은 안 해도 돼요. 옆 사람한테 위로해 주세요. 이 얘기는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인격과 실력의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일은 뭐냐?
헌신해야 돼.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그걸 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져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내가 잘 균형 있게 나를 성숙시키고 자기 개발을 통하여서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돼가면은 점점 여러분들은 좋은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품성 좋은 리더로 인정받게 될 거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서 권력자가 된다고 이야기할 때 사람을 얻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하나의 수단도 되고 도구도 되고 힘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라고 하는 것은 리더십의 역량에 따라서 그 리더의 수준이 결정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나하나씩 가지고 조금씩 이야기를 더 해볼게요. 어쨌든 밥 먹을 때까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핵심적인 이야기는 다 했는데 그래도 이제 지금부터 조금씩 이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죠. 첫 번째 인격. 그러면 인격, 품격 또는 품성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옆에 앉아 계신 분의 품성은 어떻게 느껴져요? 왜 그러냐? 품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 사람이 품성 있는 사람이냐 품격 있는 사람이냐를 내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그건 그냥 보여져요. 첫 번째는. 그래서 품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여지고 느껴진다고요. 그럼 우리가 품성, 품격, 인격이라고 할 때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어떤 한 사람이 생각과 감정과 행동으로 표출해내는 모든 총체적인 걸 그 사람의 인성 또는 품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품성을 갖춘 사람이냐 아니냐는 첫 번째 어떻게 보여지느냐? 첫 보면 느껴져요. 그냥 안 느껴지죠? 안 느껴지면은 이분이 아직 안 다듬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로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뭘로 아느냐?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예의 범죄를 통하여서 이 사람이 품성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품성을 갖췄다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람들이 보면 느껴지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알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감정을 지금 느끼고 있느냐를 그대로 표현하는 게 내 품성이고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총체적으로 표출을 해야 되니까 영혼이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그게 느껴지겠어요? 안 느껴지겠어요? 느껴지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격하고 인격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격은 내가 원래부터 타고난 기질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격은 나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러잖아요. 제 성격 더럽지?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타고난 기질이 안 좋아 보인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품성과 인격은 뭘 이야기하느냐? 후천적으로 다듬어지면서 내가 갖춘 내용들로 인하여서 완성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좋은 품성을 갖는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내가 무슨 생각하고 살지? 이거예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자기가 하는 생각 중에 제일 많이 하는 생각이 뭐예요? 몰라요. 뭘 많이 생각하는지. 왜 내가 뭘 많이 생각하는지 내가 왜 모르느냐?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 생각을 하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루 살면서 나는 하루를 지내면서 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내가 이런 것들을 느낀다. 내가 이렇게 피드백을 내 스스로 한다면 내가 날마다 살아가는 과정에서 내가 점점 더 좋아지겠어요? 나빠지겠어요?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세월이 가고 있는데도 만약에 이런 거에 대한 변화된 것들이 보여지지 않는다면은 이건 뭐냐? 생각 없이 살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이야기예요.
옆 사람한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는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아요? 아니면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우리가 실력을 갖추는 건 기술도 들어가고 지식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포함돼서 총체적으로 내가 실력을 쌓는 거지만, 실제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이야기하라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내가 얼마만큼 좋은 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이걸로 결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일을 잘하고 돈도 잘 벌다가 한순간에 그냥 한 방에 훅 가는 사람들을 저는 수도 없이 봐왔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았었는데 성공하고 돈 벌으니까 그 사람의 다듬어지지 않은 품성 때문에 한 방에 그냥 훅 가는 사람을 봤다고요. 옆 사람한테 경고하세요. 리더님 그러다가 한 방에 훅 가버립니다. 자, 시작. 왜 이게 우리한테 중요하냐? 왜 중요해요? 다 이렇게 얽혀 있잖아요. 전부 다. 그러죠? 인간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할 때 품성은 이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거 보고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 그거 보고도 알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취하느냐, 이걸 보고도 알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품성을 갖춘다고 하는 것은 노력의 산물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좋은 품성, 좋은 품격을 내가 갖춰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리더의 위치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때 내가 허덕거리다가 훅 가버릴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나는 주로 어떤 생각을 하고 하루 종일 사는가? 그 다음에 나는 하루 동안 느끼는 감정 중에서 어떤 감정을 내가 제일 많이 느끼는가? 어떤 감정을 제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반응은 좋아요. 긍정적으로 얘기해요. 네, 좋은 생각만 하고 그 다음에 좋은 느낌으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그렇게 안 느껴져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나는 어떤 행동을 하고 사는가? 이게 여러분들이 내가 이걸 점검해 보면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수정 보완해 갈 때 내가 좋은 품격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품성을 다듬어 가는데 첫 번째가 뭐냐? 지성이라는 게 있어요. 지성. 지성은 뭘 이야기하느냐? 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들이에요. 이 중에 가장 좋은 걸 하나 여러분들한테 추천한다면은 독서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좋은 멘토를 만나는 거예요. 제가 차 끌고 이렇게 올라오면서 여기 꼬불꼬불한 길 올라오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한테 멘토는 누구누구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평상시 제가 늘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의 사람으로서의 멘토는 저한테 신앙적 기준을 잡아준 태용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누구냐?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만나서 구체적으로 대화를 나눠본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 사람을 제 멘토라고 생각해요. 왜? 책을 통하여서 수도 없는 가르침을 저한테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당신의 멘토가 누구예요? 그러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당신의 멘토가 누구예요? 김명수 스폰서님이에요.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네트워크에서 말고 여러분들이 늘 내 삶의 중심 가운데서 내가 멘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라고 하고 싶지만 대답을 못하는 걸 물어볼 때 제일 짜증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내 지성을 갈고 닦아서 내가 좋은 품성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건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책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 탱크화를 한다는 심정이 아니라 내 품성을 다듬는다고.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 성공 쇼더 플랜은 달려있다.
그 다음에 또 뭐 리크루팅은 이렇게 하라 이런 걸로는 품성이 안 다듬어져요. 그러면 이건 여러분들이 네트워크를 하는 하나의 기술서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기계공학 이런 거 공부하고 품성이 다듬어지는 사람 봤어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자서전이나 좋은 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좀 읽어가면서 내 품성을 아름답게 다듬어가는 그런 멋진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책 읽으라고 손해 보는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제일 고마운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책이에요. 그 책을 거침없이 사요. 그래서 그냥 제 그 작은 방에 책들이 어디다 놓아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쌓아놨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못 읽어요. 쌓아놔가지고. 그런데 나갔다 오면 사가지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또 쌓아놔요. 또 생각나가지고 책을 한번 찾으려면 참 뒤적거려봐야 그쪽에 이렇게 정체를 드러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저는 그냥 다듬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책이 저를 통제해요. 이렇게. 어떤 경우는 통제하다가 저한테 막 폭력을 휘두를 때도 있어요. 그래서 무너져요. 그래가지고 막 저를 막 따라 옮기려고 하든지 아니면 막 다리를 막 찢어지 막 이런 일들이 생겨요. 어쨌든 제 지성을 다듬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가 뭐냐, 이제 감성이라는 게 있어요. 내 인성 가운데서 작동할 수 있는데. 그럼 감성은 뭐냐?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느끼는가? 이 부분은 타인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감성을 갖추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러잖아요. 참 저분은 굉장히 감성적이야. 그러면은 본인이 좋은 거예요? 아니면 그걸 느끼는 다른 상대방이 좋은 거예요? 다른 상대방의 마음 가운데 힐링이 되고, 뭐 아까 소개할 때 뭐 제가 뭐 힐링, 저를 만나면 힐링이 된다고 그러는데 뭐 힐링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느낄 때. 그렇지만 여러분이 된다고 하니까 그냥 제가 그냥 믿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마음이 편안하고 뭔가가 내 감성을 터치해 준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감성적 에너지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 된다. 그럴 때 우리한테 혜택이 주어지는 게 뭐예요? 내 주변에 사람들이 머뭇거리는데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얻게 되는 소중한 일을 하는 게 바로 감성적인 부분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가 뭐냐? 영성에 관련되는 거예요. 영성. 우리가 21세기의 최고의 리더십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지성의 시대, 감성의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영성 리더십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영성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에서 이야기하는 영적 능력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과 저의 위치에서 내가 품성 가운데 영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무엇으로 결론 지어지느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인 하나의 자연인의 입장에서 내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사명으로 사느냐, 이게 그 개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성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인생을 사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인 여러분들의 중요한 사명은 뭐예요? 코어에서 그걸 우리가 2주차 3주차 다루지만 그 부분을 가지고 묵상하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다듬어서 이건 내 인생의 지표고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내 목적지야 이렇게 생각하고 지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영성을 가지고 내 품격에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에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 사명이 뭔지, 그 다음에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바라보고 그것만 가지고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나의 숭고한 비전은 뭔가, 이런 것들이 개인에게 있어서는 그 사람의 영성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건 왜 그래요? 이 부분은 전부 어디에 해당해요? 나의 정신세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강화됐을 때 강력한 여러분의 품격을, 품성을 사람들한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좋다고 해서 품성이 좋은 게 아니라 사람 좋지만 그 안에
내면에 가지고 있는 견고한 그 사람의 삶의 원칙과 기준이 명확해질 때 사람들은 그 사람 앞에서 굴복한다고요. 나를 만나가지고 누군가가 꼼짝 못한다, 이 얘기가 뭐예요? 꼼짝 못한다는 게 내 영성에 그 사람이 내 영성을 초월하지 못하면은 사람들은 무조건 내 앞에서 굴복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정신세계의 우월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깊이 있게 다루지 않는데 한국에 또는 세계에 가장 네트워크 마케팅의 태도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아메이 같은 경우에는 리더 사업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집중적으로 다뤄요. 왜 그러냐? 우리의 사업자들이 정신세계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우월하고 더 탁월하지 못하면 내가 세상에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뭘 못해요? 사업을 못해요. 왜? 내 정신세계가 그 사람들보다 취약하니까 가서 얘기해봐야 먹히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원칙과 기준이 그런 사람들보다 탁월하고 높아지면은 그 사람들이 내 영적 권위에 굴복한다고요. 뭔 얘기야? 다 여러분들의 표정이 지금 그런 표정이에요. 뭔 얘기하는 거야 지금? 하여튼 고마워요. 우리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죠? 네,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는데 최희정 강사님 이렇게 사람을 가르치다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갔다가 말이 도로 튕겨가지고 저한테로 이렇게 도로 이렇게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럴 때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이제 강사들은 이제 고민을 해요. 내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고민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를 해요. 그냥 여러분들은 스펀지 같아서 참 다행이에요. 그러면은 이 부분이 우리가 제일 최우선적으로 내가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 사람 초대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초대를 하는데 잘 되게 하려면 내가 이게 갖춰져야 된다고요. 그래야 사람들이 야 와봐 그러면은 꼼짝없이 오는 거예요. 네 알았어요. 며칠 날 가면 될까요? 목요일 날 와, 다른 날 오지 말고. 그러면 그냥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이제 집에 가서 월요일 날 딱 전화를 해보세요. 야 목요일 날 와.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내가 권위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게 탁 나타나는 거예요. 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았어, 내가 조금 더 다듬을게, 이렇게 간단하죠? 검사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풍성만 가지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이제 구체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실력이 있어야 돼, 실력. 그래서 내가 갖춰야 되는 실력들은 어떤 거가 있어야 되는가? 저는 이제 제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2019년에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그러니까 독립기업가 대학을 만들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포기해버렸어요. 왜 포기했느냐? 이상한 애들이 무슨 뭐 네트워크 대학 어쩌고 뭐 그런 걸 자꾸 만들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상해지지 않기 위해서 아예 제 비전 선언서에서 빼버렸어요, 그걸. 그런데 제가 만약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가르치는 학교를 하거나 아니면 그런 코스를 만든다면은 제가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몇 가지 실력을 갖춰야 되는 내용이 꼭 있다. 그럼 그게 뭐냐? 방금 전에 다뤘던 1번 인성에 대해서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 이 과정이 하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가 뭐냐? 커뮤니케이션 스킬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내가 어떻게 내 생각과 감정과 느낌과 이런 것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서로 공감하고 공유하고 그 다음에 함께 팀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커뮤니케이션 스킬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기술적으로 잘 전달하려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프레젠테이션 스킬이에요. 그래서 이런 몇 가지에 관련되는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킬업 시켜야 돼요. 그래서 누가 봐도 여러분들이 뭐하다고 보여야 돼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러죠?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 초기에 사업을 할 때는 보통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산을 계속 3개월, 6개월, 1년, 2년 하면 내가 이미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쓸데없는 교육과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보통 사람의 수준이 아니라 전문가다워 보여야 되죠. 그래서 실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되셨어요? 3년 됐어요. 그러면 나와서 한번 해보세요. 아우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게 자랑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게 뭐냐? 내가 기본적으로 사학과의 마인드가 안 돼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성공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뭘 이야기하느냐? 이건 스폰서 없는 데과 함께 팀워크로 하는 거니까 저는 괜찮아요. 그냥 저는 찍새만 할게요. 그래서 매일 난 사람 데려오는 일에만 집중한다. 죄송해요. 좀 안 좋은 표현을 써가지고. 어쨌든 국어사전에도 찍새라는 그 단어는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내가 실력을 갖춰야 돼요. 그러면은 실력을 갖추는데 우리한테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목표 설정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실력을 쌓아갈 거 아니에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했는데 3개월 이상 넘었는데 내가 지금 앞에 나와서 프레젠테이션을 못한다. 이거 심각한 거야, 실질적으로. 조연수 리더님 얼마나 됐어요? 4개월. 그럼 심각한 수준이에요. 오늘 3개월이 지나갔으니까. 그러죠? 얼마나 됐어요 지금? 1년 됐지. 그러면 날려야 돼 지금. 왜 그러냐? 뭘 시키든지 간에 내가 날려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가 몇 개월이 지나갔는데도 아직 사람들한테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데가 능력이 없다. 그러면은 저 같으면 파트너에서 다 삭제시켜버렸지. 근데 그걸 삭제하면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그냥 데리고 해야 돼 이제. 데리고 해야 되는데 빨리 목표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도 목표가 있지만 중요한 게 뭐냐? 그런 실력에 해당되는 것들을 갖추는데도 우리가 목표를 세워야 된다고요. 그래 내 파트너들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몇 월 달까지는 반드시 이 정도까지의 실력을 갖춘다. 그래서 내가 도와줘서 그걸 갖추게끔 해야죠.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실력을 갖추는 데는 내가 거기에 걸맞는 만큼의 목표가 딱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이번 달에 내가 유산화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 갖추려고 하는 여러분의 실력에 해당되는 것들에 대한 목표가 뭐예요? 그러면 이런 게 있어야 되죠. 내가 1대1로 쇼도 플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아니면은 내가 사람들한테 전 제품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다. 이런 것처럼 내가 구체적으로 내 실력에 관련되는 것들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일을 잘 할 수 있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제품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하지 마세요. 이랬다고 해서 또 막 이래요. 원장님이 제품 공부하지 말라는데요? 깊이 있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제품을 공부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내가 갖춰야 되는 제품에 대한 공부를 해야죠. 그런데 이런 단순한 부분까지도 내가 아직 해결이 안 돼 있으면은 내가 사업자가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목표를 세우고 그다음에 목표를 세웠으면 그다음에 뭘 해야 돼요? 행동해야죠. 그 행동하는 것 중에 실력을 갖추는데 행동해야 되는 건 뭐예요? 내가 그걸 날마다 하는 거죠. 해내는 거죠. 자, 제가 이제 고민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배웠는데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그런데 보면은 안 하기도 하고 못 하기도 해요. 이 두 가지를 다 해요. 여러분들 중국적으로. 그런데 왜 못 할까? 이걸 생각해 보면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연습량 부족해요. 무조건. 자, 여러분들이 봐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유산화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걸 내가 팁으로 연습한다고 가정하자고요. 안녕하세요. 유산화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유산화 전문가예요. 이 문장이 복잡해요? 안 복잡하죠? 한번 해보세요. 그럼 자, 시작. 이 문장을 벌써 잊어버렸어. 방금 전에 얘기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재해석해가지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얘기를 해.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문장을 내가
50번, 100번, 300번, 1000번 이렇게 해본 적 있어요? 네. 안 해요. 그냥 생각만 하고 있지 이 연습을 안 한다. 그런데 안녕하세요. 유산화에 대해서 한번 해보실래요? 이런 단순한 말이라도 여러분 이 말을 연습을 안 한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연습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안녕하세요. 유산화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걸 내가 계속 연습했어요. 안녕하세요. 유산화 한번 해보실래요? 안녕하세요. 유산화 한번 해보실래요? 거울 보고 안녕하세요. 유산화 한번 해보실래요? 이렇게 연습했어요. 안녕하세요. 유산화 한번 해보실래요? 이렇게 연습을 계속 하잖아요. 사람이 쓱 나타나서 나도 모르게 안녕하세요. 유산화 한번 해보실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 연습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안 하니까 사람이 나타나면 그리고 이제 속에서 뭐라고 그래요? 여러 가지의 말들이 생각이 나요. 이제 머릿속에서. 그런데 이게 생각이 여러 가지가 나니까 순간적으로 얘들이 얽혀버려. 완전히 엉켰어. 그러니까 엉키니까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혼자 화장실에 온 것처럼 낑낑거리다가 아씨 아까운 사람 하나 또 놓쳤다. 맨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목표를 세웠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행동을 해야 돼요. 행동이 뭐예요? 연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단순한 문장을 이런 팁을 반복적으로 계속 여러 가지를 연습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을 왜 못해요? 그냥 그 이야기를 연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집중해서 일답게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느냐? 안 해요. 그냥 듣고 배운 걸로 그냥 끝내버린다고. 그러면 듣고 배웠으면 그걸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해봐야 되죠. 혹시 마이런 리치를 아시나요? 내가 어떻게 알았어? 그렇죠? 그러면 사람, 여러분들 혹시 마이런 리치라는 분을 아세요? 이걸 여러분들이 1000번만 해보라고 그냥. 그럼 사람이 나오면 그냥 혹시 마이런 리치를 아시나요? 이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 사람이 뭔 얘기예요? 아, 하도 연습을 했더니 당신 보고도 나와버리네? 그럼 이렇게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일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해봐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은 뭐예요? 보통 사람이 하는 말을 꾸준히 끊임없이 연습을 해. 이 말이 사람 보면 툭툭 나갈 거 아니에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찌푸하게 깔렸어요. 그런데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뿐이에요. 우리 동네 인구가 몇 명이에요? 뭐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요? 텐트 치고? 그냥 눈만 돌리면 사람이죠. 그런데 내가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도 왜 이 일을 못하느냐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연습하려고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목표가 생기면은 행동을 하는데 행동할 때 여러분이 즉각적으로 내가 성과가 나오는 좋은 행동을 할 수가 있느냐? 안 돼요. 왜 안 돼요? 연습 안 해봤는데 돼요? 연습을 수도 없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회화를 한다고 할 때 한 문장을 가지고 한두 번 그냥 외워요? 외워가지고 그게 돼요? 안 되죠. 그냥 입으로 수도 없이 내가 씹으려 봐야 사람이 나오면 그 말이 더듬거리면서라도 나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맞아 하고 이렇게 이해하면서 내가 하는 이 위대한 비즈니스에 대해서 왜 이런 걸 왜 안 하는 거예요? 희한한 거죠. 그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가끔 보면 리더님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특히 누가 이해가 안 돼요? 내 파트너를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건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도 안 했으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떤 조직은 보면 아주 안 좋은 것만 정확하게 복제하는 팀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내가 실력을 통해서 내가 호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성취감이에요. 그래서 실력을 갖췄을 때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느냐? 성취할 수 있다고. 그래서 내가 뭔가 직급이든 물질이든 아니면 명예든 무언가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의 품성이 더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성취가 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걸 가지고 내가 그냥 내 것으로 여러분들이 소유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좋은 리더가 된다는 것은 첫 번째, 뭘 이야기하겠어요? 항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헌신하는가. 우리는 헌신한다고 할 때 항시 남만 생각해요. 그런데 남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전제 조건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내가 나에 대해서 헌신적 태도를 보일 때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헌신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나한테 뭔가 헌신하지 않으면서 남을 위해서만 여러분이 자꾸 신경 쓴다. 이 사람이 나중에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공허해지고 갈급해져요. 그 남들은 좋은 혜택을 누렸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내가 뭔가 자꾸만 빠져나가는 것 같고 뭔가 비는 것 같은 이러한 부족 현상을 자기가 느끼게 된다고요.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캐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 나한테 헌신적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좋은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나를 잘 다루고 나를 존중하고 나를 아끼고 나를 사랑하고 이런 사람이 자연스럽게 이 태도가 누구한테로 가요? 다른 사람한테도 똑같이 적용을 한다고요. 그 첫 번째는 여러분이 나에 대해서 헌신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나와 함께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내 품성과 내 실력을 가지고 정말 기여해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의 공동체는 뭐예요? 내 팀, 그 다음에 우리 그룹, 그 다음에 유산화 전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라고 하는 하나의 품성을 갖춘 실력자가 어떻게 해야 더 많은 사람들이 후회의 혜택을 누리고 행복해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진정한 리더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놓지 않고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늘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이 점검을 해보세요.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많이 하는지, 하루 종일 누구 생각을 많이 하는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하죠. 두 번째는 내가 하루 동안 느끼는 내 감정의 상태는 feeling은 어떠한 것들을 제일 많이 내가 경험하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행동하는 것들은 무엇을 행동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좋은 리더십을 발휘하고 여러분들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유더베스트가 또는 유산하는 사람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공동체에서 또는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 공동체나 또는 일반 조직 공동체에서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나 때문에 사람들이 좋은 사람 되기를 결심하고 나 때문에 사람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주인공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사람들로부터 참 리더다 이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 이런 것들이겠죠. 오늘 그런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간디가 차를 타는데 잘못해서 슬리퍼를 한 짝을 이렇게 딱 떨어뜨리는데 차가 출발했다. 그런데 나머지 한쪽 슬리퍼도 벗어서 집어던지더라. 왜 그렇게 하세요? 내가 거기다 던지면 한 사람은 온전하게 신발을 신고 다닐 수 있잖아요. 이런 게 그냥 저절로 나와요? 이 사람 평생의 모습이죠. 선생님, 얘가요 단 걸 너무 좋아해요. 이걸 끊게 좀 좋은 얘기 좀 해주세요. 다음에 오세요 하고 다음 주에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정해진 기간에 와서 선생님 얘한테 좀 한마디 해주세요. 당근 몸에 좋지 않단다. 먹지 말아라. 그때도 이 말씀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때는 내가 당근 먹고 있었고요. 이게 뭐예요?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죠. 이건 다듬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성격, 즉 기질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다듬어지는 품성에서 결정돼요.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다음 달에 만날 때는 제가 훨씬 더 멋진 리더가 되어서 등장할게요. 자, 시작. 감사합니다. 밥 먹읍시다.